자, 이번에는 정인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특성. 정인, 즉 인수는 지혜, 그렇죠? 지혜, 자예, 학문, 인정. 특히 이 학문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 그래서 인성이 들어오면 공부할 수 있겠다. 또 나이 들어서 인성이 오면 또 새로운 공부를 뭔가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학문에 관한 생각이기 때문에 역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역시 지혜가 생기겠죠. 그리고 사주에 정제가 있으면 이와 같은 길성이 감퇴되나.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재성이 있어 오면 어떻게 된다? 재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을한다. 돈을 벌려고 하면 공부를 등한시한다. 돈에 욕심이 많으면 공부를 적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 또 돈을 벌여야 되는 사람은 공부를 아무래도 등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바생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공부할 때는 알바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서 시간당 그 받아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자기 전성기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전성기 때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정제가 재성이 있으면 길상이 감퇴된다는 것은 재극인을 하고 정관이 있으면 길조가 더욱 증가된다. 이 말은 이거예요. 자, 재성이 있으면 재극인 해서 재성이 있으면 인성을 극을 한다. 그 다음에 관생인이죠. 관은 뭐다? 인생을 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좋다. 그죠?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가면 결국은 종착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를 향해서 몰려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단점. 자, 헌신적이고 모성 본능. 모성 본능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성은 어머니다. 모성 본능이 강하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커야 되니까 학문적 깊이 심취한다. 학문적 호기심이 많다. 뭔가 배우려고 한다. 나이 들어서 50 넘어서 인성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용적이다. 이거는 이제 학문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정의는 우리가 이제 정인과 편인 나눴을 때 이걸 둘 다 공부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볼 거냐? 정의는 발을 정자잖아요. 관의 허가를 받은 학문, 그렇죠? 인성에, 그러니까 정의는 관의 허가를 받은 학문이기 때문에 문교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뭐가 나오는 자격증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보통 말하는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커리큘럼은 이 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 술수 뭐 이런 것은 최근까지는 대학에서 과정이 없었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제도권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다? 편인이에요, 편인. 그런 의미에서 편인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인 중에서도 외국어라든가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용적이라 하겠지만 어쨌든 굳이 나누자면 우리가 공부하는 동양학은 약간 편인의 성질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대중적이다. 명예지향적이다. 감수성이 강하다. 명예지향적이겠죠. 아까보다 전형적인 선비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비 타입, 학자 타입. 자, 집착이 강하다. 의처증, 의부증인데 이거는 의처증, 의부증 즉 대인에 대한 것보다 나에 대한 아집이 강하다. 우리가 아집이라고 하죠. 자기에 대한 고집, 아집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착은 대상이 타인이에요. 타인에 대한 게 강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아집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뭐요? 나만 생해주잖아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만 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편중된 사랑을 한다. 어떤 고집스러운 면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민하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고 자만심이 강하다. 나 위주로 생각하다니까 그렇죠. 남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이제 주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거가 발동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남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보다는 굉장히 자기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독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립정신이 약하고 우유부단하다. 요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똥꼬집. 똥꼬집이면 자립정신이 약하지는 않죠. 우리가 똥꼬집이라고 하죠. 굉장히 자기에 대한 생각이 깊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런 건 다 이 인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학문. 인성은 학문과 재능이죠. 그 다음에 인의를 존중하는 성격이고 인정이 많고 종교적인 자비심도 있다. 그리고 봉사정신이 많다. 그래서 전통을 살리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뭐다? 선비 기질이 강한 보수적인 성격이다. 선비 기질이 강한 보수적인 성격이 이제 인성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성의 성격은 뭔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학문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선비 기질이 강한 보수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또 어머니에 관련된 성격을 보면 어머니와 같이 편안하고 지혜로우며 단정하나 단점은 자신의 실력을 너무 믿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외골수적인 편협한 생각.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도 적당한 상태에서는 그걸 받아서 나도 좀 생각을 따듬어야 돼요. 그런데 따듬을 생각 없이 나를 따뜻게 해주는 건 뭐예요? 관성이죠. 근데 관성이 어떻게 흘러요? 관생인, 인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다시 또 나한테 오는 거죠. 인생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 관의 힘을 설기시켜서 나에게 향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나 본의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골수적인 편협한 생각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나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당연히. 자, 인성은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계획. 종이에다 깔짝깔짝하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 그래서 매사의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하고 실천력은 약간 재성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어떤 인성은 이 꼼꼼하게 그린 설계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하고 행동이 느리거나 게으른 다름으로 항상 다른 사람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녀야겠다. 자, 사주의 인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처와 이별할 수가 있으며 남자는 처와 이별할 수 있으며 자, 처는 뭐죠? 재성이에요. 그렇죠? 재성. 그러니까 인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재극인 그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야 되는데 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재성이 재극인을 해야 되는데 인성을 극을 할 수가 없어요. 재성은 뭐죠? 처예요. 인성은 뭐예요? 내 가족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내 가족이 너무 드세요. 내 가족이 너무 많으면 자, 인수가 많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내 식구들이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재성이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여자가 시댁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죠. 남편의 불만이 쌓이죠. 그러면 이별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은 그 수가 적거나 불효하다. 자식은 뭐라 그랬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식상이라고 그랬죠. 인극식이에요. 인극식 보시면 인극식이에요. 자, 인성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인수가 강하면 식을 극을 해버려요. 식은 뭐라고 그랬죠? 식상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불효하게 되면 자식이 그 수가 적거나 불효하고 여자는 어머니와 이별수가 있고 인수가 너무 많으면 어머니와 이별할 수가 있고 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것은 또 너무 없다는 것도 되는 거죠. 인수가 많은 것은 어머니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서모가 있거나 유모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낳아준 생모 위에도 여러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원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다른 어머니가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뭐다? 친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간에 인수가 있고 천연 대운이 양호하면 양가의 자손이다. 연간에 인수가 있으면 뭐죠? 공부 좀 한 집안이겠죠. 그 다음 천연 대운이 양호하면 양반가의 자손이다. 요즘은 별 의미가 없죠. 양반가라는 게 의미가 없고 자, 연간에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에 겁재가 있고 그럼 재성이 극을 해버렸죠. 자, 인수가 연간에 있는데 월간에 겁재가 오면 이것도 어차피 재성이에요. 재극인 인수를 극을 해버렸죠. 인수가 세병사 이렇게 세병사는 뭐예요? 안 좋죠. 노광 세병사 뭐 절태양 그렇게 하는데 세병사묘 이런 거는 굉장히
활동이 없는 안 좋은 12운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래서 이러한 12운성과 동주하면 비록 상속인의 자격은 있으나 아우가 대신 상속하게 된다. 자, 월간에 겁재가 있으면 보다 형제와 부모 자리죠. 그런데 겁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인수는 문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에 있는 문서를 형제가 월간에 있는 형제가 내 대신 재물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한다? 아우가 대신 상속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에 인수가 있고 이것이 형충되면 외가가 영락한다. 뭐 외가까지 뭐 이런 게 있고, 자, 월주에 인수가 있고 이것이 형충되지 않냐면 문장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으며, 자, 형충되지 않았다는 것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형이나 충을 당하지 않았던 거니까 깨지지가 않았으면, 자, 월주에 인수가 있으면 뭐죠? 인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월지에 인수가 있으면 그런 경향이 더욱 많으며 성질이 총명하고 말이 적으며 용모와 인격이 고상하다. 그리고 사주에 관살이 있으면 부귀한다. 그렇죠? 문장도 뛰어나지. 거기다가 관살이니까 뭐야? 저기 이 명예죠. 명예이기 때문에 부귀도 따른다. 자, 사주에 인수가 많고 관살이 없으면 예술로서 이름을 떴지나 고독한 경향이 있다. 아까 우리가 인수가 많으면 고집이 너무 세면 외롭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 본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많으면 이제 뭐 문장력이 좋거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술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으나 고독한 경향이 있다. 사주에 인수가 있으면 자식복이 있으며 교묘한 재주가 있다. 이 남자 입장이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죠? 관이죠. 그럼 관인 상생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신왕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자식이 적고 빈고하다. 신왕사주에 자, 신왕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자식이 적고 빈고하다. 자, 자식은 아까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관생인, 관의 기운을 다 빼버려요. 관의 기운을 다 설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관이 약하죠. 관이 약하다는 것은 자식이 약하거나 적다. 그 말이고, 빈고하다는 건 뭐냐면 신왕은 뭐예요? 내가 강하다는 거죠. 극재. 내가 너무나 강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성이 다 극을 심하게 당하죠. 그래서 돈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인극식 인성이 많으면 자식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적을 수 있고, 자, 인수가 많으면 자식이 적고 인극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신앙사주에 이 빈고하는데 인수가 많으면 재성이 적겠죠. 원래 재성이 인수를 극을 할 수 있지만 극을 한다지만 인수가 많으니까 재성이 극을 하는 게 힘들겠죠. 자, 인수가 있는 사주에 정제가 많으면 어머니와 이별할 수가 있으며 재극인을 당하니까 그렇죠. 인수가 있는 거는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 정제는 누구예요? 와이프죠. 자, 시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가 와이프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 집사람이 어머니를 극을 하죠. 재극인.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질 수 있고 매사에 맡김이 많다. 그리고 재혼을 만나면 악사한다. 안 좋게 죽는다 이야기겠죠. 자, 인수와 비견이 동주하면 형제 또는 친구를 위해 진력하는 일이 많고, 겁주와 동주하면 진력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 재극인. 그래서 인수를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서가 깨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수와 식신이 동주하면 타인의 존경과 신용을 받으며 이익이 많다. 편재와 동주하면 가정이 원만하고 사업상 이익이 많다. 편재 돈이라고 그랬죠. 사업상 이익이라고 그랬죠. 아까 인수와 상관이 동주하면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있으며
정제와 동조하면 처와 어머니 사이가 나쁘다. 자, 인수와 상관이 동조하면 상관은 누구죠?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인수와 상관이 동조하면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있고, 정제와 동조하면, 정제는 아까 자기 와이프라고 했죠. 와이프와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처와 어머니 사이가 나쁘다, 안 좋다라고 했죠. 인수와 상관이 동조하면 상관이 볼까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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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와 상관, 어머니가 인수고 상관은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입니까? 그러면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싸움? 그렇죠? 사이가 안 좋겠죠. 며느리끼리는 안 좋은가 봐요. 이 할머니와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서로 극을 하죠. 수극화로 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렇게 극을 하죠. 처와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이렇게 극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극인, 인극식 이렇게 극을 하나 봐요. 제극인, 인극식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보입니다. 자, 인수와 관살이 동조하면 명리가 많고 여자는 남편과 자식 복이 있다. 여자에게서는 관이 남편이고요. 그래서 자식 복이 있고 남편과 자식 복이 있고 편인과 동조하면 결단심이 없으며 양인과 동조하면 심신에 괴로운 일이 많다. 인수와 장생이 동조하면 부모가 단정하고 어머니가 현명하거나 타인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장생이기 때문에 그러죠. 장생. 절태양생. 그래서 생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수와 관대가 동조하면, 그 다음에 관대라는 것은 혁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슬을 하기 위해서 관대 그 띠를 두르잖아요. 그걸 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운성에서. 그러면 절태양생 다음에 목욕 다음에 관대가 오죠. 그래서 관대가 동조하면 허리띠를 두르니까 그 뱃슬로 나갈 수 있는 허리띠를 둘렀기 때문에 양반 집안의 양가의 자손이며, 목욕은 뭐죠? 약간 좀 뭐죠? 멋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어머니가 청산가부로 지는 수가 있다. 인수와 걸록이 동조하면 기운이 좋을 때 출생하였으며 제왕과 동조하면 부친이 대릴사인 경우가 있다. 자, 우리가 걸록은 비견이죠. 제왕은 일주와 겁재인 그런 거죠. 자, 인수와 사묘절병, 그럼 안 좋겠죠. 사묘절 이런 거는 안 좋다. 뭐가? 인수가 안 좋다. 인수는 뭐다? 부모죠. 자, 인수가 왕성하고 신앙하면 뭘 좋아한다? 주색을 좋아한다. 인수가 왕성하고 신앙하면 주색을 좋아한다. 인수가 왕성하고 신앙하다는 건 뭐예요? 인수가 인생아, 나를 생해주죠. 그러면 내가 더욱 생해주죠. 그럼 나는 뭐예요? 아생식, 내가 식을 생해주죠. 식생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튼 본인이 신앙하면 주색을 좋아한다. 여자 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남편과 일찍 이별하고 자식과도 인이었으면 시부모와도 사이가 나쁘다. 시부모와 사이가 나쁘다. 인수가 많으면. 자, 남편은 관이죠. 인수가 많으면 남편의 기운을 쫙 빼겠죠. 그래서 일찍 이별하고, 자식과도 인연이 없으며, 자식은 뭐죠? 식상이죠. 근데 인수가 인극식을 해죠. 인극식. 그러니까 인수가 많으면 남편이 관인데 관생인 인으로 생해주기 때문에 남편의 길을 쫙 빨아버려요. 인수가.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은 식상이죠. 여자 입장에서. 그러면 인극식, 인수가 인극식으로. 인수가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사건건 애를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인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뛰쳐나가고 인연이 없겠죠. 그래서 인수가 너무 많으면 애에 대해서 사사건건
별걸 다 가지고 트집 잡고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애가 답답하겠죠. 그런 경우는 자식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부모와도 사이가 나쁘다. 여자 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자 여자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 자 남편이 관이죠. 기운을 관생인으로 쫙 빼버리니까 남편이 시들시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성이 많으면 자식이 식상이에요.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뭐냐면 개수예요. 개수. 인성이 수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국화로 다 꺼버리죠.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안 좋죠. 사이가. 시부모와도 사이가 없다. 한번 볼까요? 시부모는 왜 그런가? 시부모는 겁재와 편재예요. 그런데 인수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제극인, 당연히 시어머니는 안 좋겠죠. 시아버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시부모와도 안 좋다. 한번 보시면 되고, 인수와 정제가 있으면 시어머니와 뜻이 맞지 아니한다. 싸우죠. 인수하고 정제가 있으면 어머니와 정제는 뭐예요? 와이프.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 여자 사주에 인수가 있고 정제가 너무 많으면 음란하거나 첨부가 된다. 정제가 너무 많으면 첨부가 된다. 음란하거나 첨부가 된다. 여자 사주의 관성이 경미하고 인수가 왕성하면 남편 대신에 생존 경쟁에 시달리며 늙어서 남의 집살이를 한다. 여자 사주의 관성이 경미하고 인수가 왕성하면 남편 대신 생존 경쟁에 시달리며 늙어서 남의 집살이를 한다. 관성이 약하다는 것은 남편의 덕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대신 생존 경쟁에 시달린다. 여자 사주의 인수와 상관 양인이 동주하면 부자와 인연이 없으며 여승이 된다고 한다. 이거 볼까요? 여자 사주에 인수와 상관 양인이 동주하면, 자 상관은 뭐죠? 남편은 그걸 하는 거고, 양인은 여자 팔자가 드세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부자와 인연이 없으며 여승이 된다고도 한다. 한번 참고할 만하겠죠. 이런 걸 한번 음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